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덕실마을, 요즘 많이 들리는 마을 이름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인데요. 요즘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4분의 1 정도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빗대보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죠. 권력의 무상함일까요? 업적의 평가일까요?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단순한 숫자 노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 하나에 생각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한 주간 이슈를 살펴보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된 뉴스들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표류하면서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 새 정부가 국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등 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키려는 것일까? 방송의 독립성을 더욱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왜 고집하는 것일까라는 등 여권의 원안 고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또 어차피 늦은 거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서 국민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는 등 충고도 잇따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바라보는 SNS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엔 흔들림 없이 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등 강한 리더십을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며 40년 전 짓밟히고 박탈당한 노동자 민중을 떠올린다라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7일부터 시작된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지금까지 터진 의혹만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 청문회하자고 국회의원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한다. 정말 국가를 위한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위장 전입은 잘못한 일이지만 못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자녀가 빈곤층해주는 장학금을 받은 건 납득도 관용도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등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간판 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한식 세계화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첨예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퇴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군요. 사필 규정이란 말이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할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민주당 차려준 밥상 좀 제대로 먹는 신용이라도 합시다라는 등 찬성과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많았지만 신정부의 조각도 하지 못하는 국회가 전임 대통령 퇴임 다음 날 흠집 내기에 나섰더니 기가 찰 일이다라는 등 비판적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정홍원 국무총리 취임,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움직임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에 쓰는 돈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적다고 하죠. 반면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라는데 노인이 불행한 나라,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톡톡 SNS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응급구조나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119 소방대원들.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완벽한 구조를 위해 소방관들이 실전 같은 훈련을 했다는데요. 성민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자욱한 연기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사고 현장이지만 소방관들은 구령에 맞춰 침착하고 신속하게 구조 대상자를 구출해냅니다. 지난 27일 서울 마포소방서는 철거 예정 건물에서 실제 화재 상황 재현을 통한 진화 훈련을 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철저한 현장 브리핑과 장비 점검 등을 통해 만약에 생길지 모를 2차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하는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 예방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훈련은 실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전과 아주 유사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1초라도 현장에 더 빨리 도착해서 전문적인 구조 능력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모두 구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하는 소방대원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전은 더욱 든든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술관이 여의도 63빌딩에 있다고 합니다. 샤갈과 듀뷔페, 달리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유럽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는데요. 박홍규 PD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술관인 여의도 63 스카이아트 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유럽 그림으로 떠나는 여행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63빌딩 60층에 1125제곱미터 규모로 개관한 이 미술관은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전시와 더불어 한강과 서울의 도심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트인 경치도 보니까 애도 너무 좋아하고 같이 겸사해서 그림도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유럽 여행을 아트투어 하시는 기분이 들도록 기획을 하였고요. 전시 콘셉트도 이를 기준으로 5개 섹션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스 편에서는 버려진 일상용품을 통해 소비 문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아르망 페르난데스의 봄날의 석양과 샤갈, 세자르 발디치니, 로베르 콩바 등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2부 스페인 편에서는 후안 미로 등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 작가들의 작품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3부 이탈리아 편에서는 공간주의 운동을 일으킨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 개념 극장과 평면 입체를 대비시킨 민모 팔다니오의 알레코 등이 걸렸습니다. 또한 4부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코너로 구성됐습니다. 마지막 섹션 영국편에서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며 회화, 판화, 영화 등 무대 장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물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명화도 보고 높은 데서 아래에서 경치를 내다봐서 정말 좋아요. 그림들의 뜻이나 뭐 그런 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공간에서 명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2013 구정을 말하다. 오늘은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올해를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현장 소통에 결실을 맺는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이제 뜻깊은 것이 이제 우리 우면 2지구에 R&D 그 부지에 민간 자본을 무려 1조 한 3천억 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이미 착공을 했고 삼성전자의 디자인 총괄센터 또 R&D 센터가 거기에 건립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에만 1년간 뭐 한 7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3년 동안 하면은 한 2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 5월달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인재들이 한 10,000명 이상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인재들이 10,000명 이상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됨으로 해서 서초가 대한민국의 과학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하고 이제 양재대로, 양재역 부근 여기에 금융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서 했는데 작년 6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무려 9천 한 100건 가까운 그런 단속 건수를 거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흡연 단속 건수의 90% 넘는 이런 실적이 서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왕 정부의 정책이 그렇고 국민건강정지법 그 취지를
그냥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시간제 그런 계약직 18명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이 무려 한 2억 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됐어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요 거리가 연장이 한 635m 정도 됩니다. 그 도로폭이 한 35m. 보도 밑에 내버려두고 차도 밑으로 해서 저기 하게 되면은 무려 연면적이 한 8,800평 정도 됩니다. 축구장이 한 5배 크기의 그런 규모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강남 대로 일대가 유동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했잖아요. 이런 굉장히 보행 공간이 혼잡합니다. 혼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남역 일대가 강남구보다도 해발 한 15m 낮잖아요. 그럼 강남구의 물이 다 그쪽으로 강남역으로 몰리고 서초역 교대역 이 부분도 또 물이 또 글로 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하도시를 만들면서 빗물 저주까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다면은 맨 밑에는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 위에는 빗물 저루죠. 예? 그 다음에 전기실, 기기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부분은 보행 통로라든지, 양쪽으로는 문화, 예술 공간이라든지 상업, 그런 시설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한 봄 되면은 정보사가 안양 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는데, 할 때 이제, 서초역에서 내방역까지 갇힌 정보사 터널, 이거를 이제 착공하게 되는데요. 한 2만 1,000평 정도는 공원 녹지 면적으로 만들고, 나머지 한 2만 8,000평 요 부분을 갖고, 토지 이용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가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상향을 3종까지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서초 구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부지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도 10월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지소, 그 다음에 영어센터라든지 헬스장, 수영장,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명실상부하게 이제 방배권에 구민회관이 금년 10월에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3월 12일 날 서초 구민들한테 이제 쾌관이 됩니다.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요거를 우리 고려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이제 하는데, 이래 되면은 남녀노소가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지식 탐구의 공간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 서초 구민들이 행복해하고 또 삶의 질이 세계 1등 도시 서초로 우뚝 설 수 있다 해서 더 낮은 자세로 서초 구민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파괴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광고인데요. 친구가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우정이라는 명분으로 공부를 미루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단순 광고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과도한 경쟁과 왕따가 문제가 되는 사회라서 무심히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른들은 알고 있죠.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외면하라고 강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